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숨진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희생자 추정치를 기존의 23명에서 29명으로 6명 늘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전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당국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14일까지 23명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으며 대부분이 요양원에 입원한 80세 이상 고령자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희생자가 추가되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연령대가 80세에서 75세로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의 경미한 부작용이 취약층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고령층 말기 환자는 백신이 지나치게 위험할 수 있다며 접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지금까지 42,000명가량이 접종을 받았으며 접종은 고령자를 포함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가장 위험할 것으로 여겨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노르웨이 의약품청은 16일 블룸버그에 지난 15일까지 노르웨이에서 사용 가능했던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뿐이었다면서 따라서 모든 희생은 이 백신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가가 이뤄진 희생자는 13명이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다른 16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보고된 모든 피해 사례는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르웨이 의약품청은 또 대부분이 이 백신에 예상됐던 부작용을 경험했다면서 메스꺼움, 구토, 열, 접종 장소에서의 국소 반응, 기저질환 악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백신 접종을 노년이 아닌 청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료진과 경찰, 군인 등 공무원에 이어 18세에서 59세 노동자들이 백신을 먼저 맞게 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3일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고령이기 때문에 조기 접종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청년우선 백신접종위원회에 참가한 아민 소반드리우 교수는 집을 나선 후 이동을 활발하게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인구가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소반드리오 교수는 BBC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접종을 먼저 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전략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60-70%가 면역을 형성해야 집단 면역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전염률이 높은 바이러스 변이가 등장할 경우 더 많은 사람이 면역을 형성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80%가 노동인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학교와 관공서는 거의 1년 동안 문을 닫았지만 정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전국적인 봉쇄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 노동자입니다. 이들에게 재택근무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새 보건부 장관인 부디 구나디 사디키는 젊은 층을 우선 접종하기로 한 결정이 단순히 경제회복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접촉이 더 많은 집단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라며 경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은 괜찮을까요? 인도네시아 당국은 노년층을 위한 보호 정책을 따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백신 프로그램 대변인 시티 나디아 타르미지 박사는 노동자를 면역시키는 것은 가족 간 감염을 막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노인은 자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에게 자가격리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디아 박사는 18세에서 59세 일반인을 먼저 접종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사는 노인을 일부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영국 보건부 예방접종 및 면역위원회의 로버트 리드 교수는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젊은 층에 먼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유로 중증 환자 비율이 적다는 것과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접종 방식을 택할 경우 적어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코로나19 관련 치명률과 입원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접종이 이뤄질 중국 시노백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이 18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백신 1억 2,500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 중 300만 회분은 이미 전국 보건시설로 배송됐습니다. 나디아 박사는 나라별로 임상시험을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며 우리는 노동인구 위주로 시험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젊은 층을 우선 접종하기로 한 것이 임상시험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후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배포할 때부터 노인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립대 전염병 교수 피터 콜린용은 아직은 이 전략이 더 효과적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라의 상황에 맞게 백신 접종 계획을 짜는 것은 타당하다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젊은 노동자를 먼저 보호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을 두고 노동자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할 수 없다면 바이러스를 더 활발히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드 교수 역시 서구권 부자 나라에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인도네시아 방식이 그 나라에는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대학병원 데일 피셔 교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임상 데이터가 나온 사람들을 먼저 접종시킨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일 뿐 아니라 경제를 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의 백신 접종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좋은 유통체계가 필요한 백신의 경우 이동과 보관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보건 시스템에 무리가 온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백신 정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내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호주 그린피스 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 디키 부디맨 박사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중적인 진단검사, 접촉자 추적, 확진자 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순간 전쟁터로 변해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현지 기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노르웨이 상황을 보면서 화이자 백신은 노년층의 우선 접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는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춰 우선 접종 대상을 정하되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접촉자 추적과 확진자 치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19 전략은 이런 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